우리 도시의 거리는 언제나 분주하다. 거리를 걷는 인파 속에서, 도로를 메운 차량의 행렬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안고 달려가는 듯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은 3.7% 하락했으며 연간 고용은 약 45만 명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등 한국 사회는 경제적인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불안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성공을 향한 열망은 수많은 얼굴들에서 하나의 모양으로 수렴되기 시작했다. 더 단순해지고 더 거대해진 우리의 꿈, 경제적 성공. 이렇게 팽창하는 욕망에 다가서서 꿈을 이루는 방법을 속삭이는 다양한 자기계발의 메시지에 우리 사회는 귀를 기울였다. 동상이몽. 우리는 한국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는 듯 하였으나, 이상동몽.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은 모두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의 꿈만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성공을 꿈꾼다. 그런데 그런 성공의 비결, 즉 꿈을 이루는 지름길을 알려주겠다는 책이 눈앞에 나타난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의 이름은 다름 아닌 자기계발서.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적을 약속하고 있다. 사실 책뿐만이 아니다. 현재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 플랫폼에서 자기계발과 관련한 무수한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는 법, 즉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기계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말하게 되었는가? 자기계발. 단순히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말처럼 느껴지곤 한다. 자기계발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자기는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며, 개발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준다는 의미이다. 즉, 자기계발이란 스스로의 재능, 생각 등을 발전 혹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그 활동의 목적이나 뒤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뚜렷하게 정의되지는 않는다. 즉,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계발 개념의 원류는 어디일까? 자기계발은 그 시작부터 책과 함께하였다. 자기계발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59년 영국 작가 세뮤얼 스마이스의 책 자조론에서 비롯된 말이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조, 즉 셀프-헬프를 말하는 자조론은 당시 서양 사회 속 도시에서 성공을 바라던 노동자들에게 근면과 성실, 헌신과 끈기를 통한 성공을 독려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의 철학은 개인의 도덕적인 향상을 통해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상에 기반한 것이었다. 자조론은 19세기 서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메이지 시대에 번역되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등 아시아로 넘어와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다. 가장 먼저 1870년 일본에서는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잡지 서국 입지편에 세뮤얼 스마이스의 셀프-헬프를 자조로 번역하였으며, 1899년 중국의 랑치차오가 잡지 청이보에 중국어 번역본을 실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1906년 위암 장지현 선생의 계몽지 조양보의 창간호에 일본어와 중국어 번역을 토대로 중역한 자조론의 1장이 실렸다. 이처럼 현대 자기계발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 스마이스의 자조론은 일본과 중국을 통해 수입되어 이후 출간된 국내 다양한 자기계발서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근대 시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은 더욱 커져갔고, 여러 종류의 자기계발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회계발서가 본격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바야흐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의 일이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자기계발서가 크게 뜬 것은 IMF 직후인 2020년입니다. 아니 2000년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제 돈이 없으면 국가도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개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발서를 열렬히 찾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2000년에 밀리언셀러가 된 거예요.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으로는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었죠. 두 권 다 엄청나게 팔려 나갔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내가 변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변하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망한다는 이야기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생각만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책을 열렬히 읽었다고 볼 수 있죠. 먼 옛날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꼬마가 있었다. 그들은 매일 미로 속에서 맛있는 치즈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들 모두는 한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 매일 아침 그 치즈 창고로 향하며 안정된 삶을 누렸다. 그러나 어느 날 창고 속의 치즈가 모두 사라진다. 이때 생쥐들과 꼬마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 생쥐 두 마리는 즉각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에 들어가 새로운 치즈 창고를 발견한 반면 꼬마들은 치즈가 없어진 상황에 당황하며 불평만 늘어놓는다. 그러던 중 꼬마 한 명은 결국 치즈가 없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치즈를 찾으며 미로 속으로 들어가 결국 새로운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자기계발서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내용이다. 책의 내용이 주는 교훈은 이러하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4년간 지속된 IMF 외환위기는 급작스럽게 한국 사회에 들이닥쳤다. 그 결과 엄청난 경기 침체,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한국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치즈가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이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한국 사람들에게 치즈가 없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스스로 변화하여 새로운 치즈를 찾아내는 성공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그것은 불안정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는 자조의 정신을 불러넣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스마일스가 언급한 초기 자조의 의미와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이스의 자조는 개인의 근면성과 성실성, 끈기 등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일종의 수신론과 같은 개념이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자의개발은 생존과 성공을 위한 보다 목적 지향적인 개념으로 변모했다. 특히 IMF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안정된 경제적 성공을 약속하는 메시지와 결합되며 자의개발서의 붐이 전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IMF 사태 이후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대중적 관심사로 머무른 자의개발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또다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최근까지도 서점가에는 이른바 자기개발서 열풍이 불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한국의 도서시장을 분석한 결과 비자기계발서의 평균 판매 부수는 약 3.96% 성장한 반면 자기계발서는 약 19.08% 성장한 수치를 보였다. 판매액의 측면에서도 자기계발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비자기계발서의 경우 판매액이 11.08% 증가한 반면 자기계발서는 약 26.91% 증가하였다. 또한 2023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상위 10권에 자기계발서가 4권이나 오르는 등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서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한 듯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5년이라고 하시면 코로나 시기가 아무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면서 좀 증가세를 보였었고요. 그 당시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같은 그런 투자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그런 성공 사례를 주변에서 보면서 좀 더 동기부여나 성공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IMF 사태, 코로나 사태 등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 그 직후 한국 사회는 언제나 자기계발서를 찾았다. 다시 말해 자기계발서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열렬히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최면이죠. 이제 속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자기계발서를 해서 나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나만 변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변하지 않잖아요. 사회가 변해야 되고 기업이 변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개인의 변화만을 촉구하지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자기계발서가 성공하고 싶은 개인이 욕망에 맞춰서 이제 책을 뭐 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국가가 해야 되는 교육이죠. 국가가 하거나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살짝 이제 완전히 바꿔버린 거서 개인의 책임으로 다 돌려버린 거라고 봐야죠.
여러 경제적 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 사회의 대중심리는 반드시 경제적 성공을 통해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을 중시하도록 굳혀졌다. 이러한 요구는 21세기 이후 한국에서 등장한 다양한 자회계발서에 잘 나타나며 이 자회계발서들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자회계발서 열풍은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유행을 넘어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회계발서 열풍은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일까? 비슷한 경제적 상황 속에 놓인 다른 사회와 비교한다면 더욱 넓은 관점에서 한국의 자기계발서를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한국. 그 옆에는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이 있다. 1990년대 버블 붕괴로 인해 장기 불황에 빠진 이후 코로나19의 여파와 지속된 엔저 현상으로 오늘날까지도 일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의 자회계발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국내에 유입된 자회계발 개념의 발산지이기도 한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공을 위한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을까? 일본에서 자회계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일본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自己啓発というと難しそう大人が読むもの仕事してる人が読むものみたいなイメージですかね。自己啓発っていう単語を聞いた時に一番最初に思い浮かぶのは、やっぱりなんだろう、社会人として自立している方だったりだとかそういう方がかなりもう読むイメージ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自己啓発って聞くと結構その印象が強い印象があります。 일본 사회에서 역시 자회계발서는 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용적인 변화를 꾀하며 읽는 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의 대부분이 자회계발서로 분류된 책들로 가득할 정도로 그 인기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자회계발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한국의 자회계발서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自己啓発のブームっていうのは私の体感的には結構何度か来てると思っていて、っていうのも結構若者の間でこう自己啓発が流行っていたりだとかっていうのもやっぱり流行る傾向にある自己啓発本はやっぱりこう人間関係の本が多い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がちょっと韓国に流れた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でも日本でブームになったことがないっていうのはそれは私は思ったことがなくて、なので何回かブームになっている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日本でいう自己啓発に含まれるイメージというか、その大衆的に見たそのイメージっていうのは結構こうやっぱり人間関係のこう関わり方であったりだとか、人とどういうふうに話すだったりだとか、あとはこう自分が知らないことをこうなんだろうプラスアルファでこう取り入れるためのものっていう本のイメージの方が私は強いなと思います。人間関係の悩みだったりだと思います。一番多いのはマナーとか言葉遣い、そう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す。日本にもお金を稼ぐ方法みたいな自己啓発本は確かにあると思います。でもそういうのよりなんか日本での自己啓発本の役割が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人間関係の悩みとかそういう、あとはその社会的にマナー、語彙力とかそういうものの方が種類的には多いので、お金よりも人間関係の方が人気なんじゃないかなと、人気というかよく読ま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일본에서도 경제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자회계발서가 존재했지만 일본인들에게 자회계발서는 한국과 달리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책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일 양국 모두 경제적 불안과 침체를 경험했지만 유사한 조건 속에서도 두 사회에서 각기 다른 종류와 목적의 자회계발서가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두 나라에서 상이한 사회적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もしかしたら大学がすごい頭のいい私立とかになるとある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
まあ受験とかは一応競争じゃないですか。でも言ってもその個人個人でわあ競争だ競争だっていうイメージはなくて、なんか日本人はそんな表に出さないので競争してる感はないかもです。なんて言えばいいんだろうね。競争意識は低いと思います。日本社会でこう競争意識が高いかって言われると、私はあんまりそう感じたことがないんですけど、こうなんでかっていうと、こう日本人は結構こう周りと合わせる、周りと同じようなものをこう好む傾向があると思っているので、こう競争意識がこう表沙汰にこう出やすいタイプというよりかは、こう周りに合わせて周りと同じようにっていう人が多いイメージがあるので、あんまり競争社会っていうイメージはあんまり強くない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私はこうあえて隠してるっていうよりかは、そもそもあんまりこう競争っていうこと自体に興味がない人が多いのかなって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す。っていうのもこうやっぱりこうそもそもこう人と競い合うっていう機会が結構少ないイメージがあるので、例で挙げるんであれば、受験であったりだとか、そういうものはかなりこう競争として挙げられることは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日本の受験っていうのは周りとの競争っていうよりかはやっぱり個々自分自身との戦いっていう人が多いので、あんまりこうやっぱり日本人自体がっていうとちょっと主語が大き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しかしたらあんまりこう競争意識が薄い人が多いのかなっていうイメージです。 일본 사회는 경쟁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인 학교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학생 중 80.8%는 고등학교를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인식한 반면, 일본 학생 중에는 13.8%만이 고등학교를 전장으로 여겼다. 오히려 75.7%는 고등학교를 함께 어우러지는 광장으로 표현했다. 또한 명문대를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 학생의 38.5%가 동의한 데 비해 일본 학생은 18.4%만이 동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일본 사회는 한국에 비해 경쟁의식이 확연히 낮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자기계발서의 내용과 반향에도 반영되어 한국과는 다른 자기계발서 열풍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경쟁. 한국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경쟁이 아닐까? 2023년 한국 성인 남녀 1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답변은 경쟁적이다로 답변은 36.5%로 다른 답변들을 크게 앞질렀다. 현재까지 약 2억 6천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 슈퍼스타 K, 프로듀스 101, 미스터 트롯 등 다양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경쟁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은 경쟁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지배적인 풍토인지 분명히 나타낸다. 이러한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기 계발서를 읽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란 다름 아닌 부와 얽혀 있는 말이다. 한국의 자기계발서들 중 일부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경제적 성공만이 그 정점에 오르는 방법임을 외치는 물질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느 미디어 콘텐츠와 같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나 성공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가 큰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서비스로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자기계발서의 메시지도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걸 책으로 담은 게 자기계발서 같습니다. 배달 일을 하던 내가 뇌를 바꾸고 15억을 벌었다. 고졸 영업 사원에서 1800억 CEO가 되기까지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 부자의 비즈니스 코칭. 서울 직장인 강릉에서 에어비앤비로 제2의 연봉을 만들다.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어느 날 수억, 수십억의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들. 이러한 성공 신화는 극적인 이야기에 주목하는 한국인들의 관심을 끌며 부자 되기의 목표의식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성공이라는 열망에 불을 지폈다. 미라클. 한국의 자기계발서는 구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놀라울 만큼 기적적인 성공의 이야기를 제시해왔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 경제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만든다. 자기계발서 자체가 약간 나는 뭔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 자체가 사회문화와 동떨어져 있을 수 없어서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좀 더 많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론의 주목보다는 입소문이나 그 책과 좀 맞는 연관된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마케팅, 입김 이런 게 좀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적을 약속하는 자기계발서의 마케팅은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광고를 통해 이를 널리 알리면서 경제적 성공을 향한 사람들의 욕망은 더욱 강렬하게 움트고 있다. 다만 그러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좀 거르고 봤을 때는 그 강한 메시지의 성공법이 유행하는 추세가 한 번 있고 좀 말랑한 메시지가 한 번 유행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걸 돌아봤을 때 23년까지는 좀 강한 메시지가 왔었으니 그게 지금 지고 있어서 그 뒤에는 좀 말랑한 메시지들 대화법이나 뭐 조언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출간되고 판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2023년까지는 경제적 성공을 위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자기계발서가 주로 유행한 반면 2024년부터는 심리적 위로와 마음 돌봄 등을 다룬 보다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기계발서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사회 가치관이 변한 것인가? 언뜻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두 유형의 자기계발서가 담지하는 가치관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끝없이 치열해지는 경쟁,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다. 새로 바뀌어가는 자기계발서의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성공을 향한 사회적 열망에 과열되고 결과적으로 좌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기적의 메시지가 다수에게 실현되지 않으면서 그 마법이 풀리고 사람들에겐 더욱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자기계발서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향하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길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목표한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길을 잃고 또다시 남들이 세운 성공의 기준을 향한 맹목적 지향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굴레로부터 탈피한 사회를 꿈꿀 수는 없을까?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세계 각국의 청년들에게서 찾아보았다. Yeah, okay, so in my country, in my country, there are two kinds of saying. One is like 自我成长书籍
well, in English we say self-help, but if you directly translate from Chinese, it's actually self-growth, self-fulfillment books. So 自我成长. While there's another term which is more common use, it's 心灵鸡汤. It's like, if you translate it directly, it's chicken soup. Chicken soup. 心灵鸡汤, which means when you read it, you feel like you were growing, you feel better, you feel like you were achieving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That's why they call it chicken soup, 心灵鸡汤. Yeah, in Italy we have the term crescita personale, that means personal growth, literally personal growth, and this imply improvement in emotional and professional skills, and this term is usually often used in motivational speech and courses, and represent the aim to improve our personal, professional, interrelational skills. I have. In Japan, we have a lot of similar words like self-help. For example, 自分磨き. I introduced this word like this word translation directly is policing myself. For example, people who running every day for health and or improving something ability. This behave is like 自分磨き is self-help. I think if you are always learning, achieving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and you're knowing what your goals is, and you practice, you do practical stuff daily, although you haven't achieved it, and also you be a teacher, you help others, you affect others, you share to people your viewpoints, and you're willing to help people that needs your assistance, and you are willing to indulge yourself in these topics that you don't actually understand, whatever it is, and basically you are achieving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always, and you're always learning. I think you kind of on the way of success. I think you have to find the meaning of your lives, and you are actually put actual practice to it. Then you will succeed, because you define your own success and then you put practice to it. That makes you a successful person. The process is always important. Success in Italy is often associated with a balanced life, so that combine personal satisfaction with economic stability and strong relationship, because in Italy that's really important. So having a job, owning a house, have an happy family, are considered indicators of success. I think it is a success that people have confidence in our life and people are full of life. It's hard, it's substantial, it's very important. So yeah, I think that would be my answer. Of course, Bill Gates are success. He was affecting people too. He was doing his own best. Yeah, so that would be my answer. Doing your own best and become the person you want to be. That makes you a successful person.
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은 종종 경제적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되거나 그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서 자기계발의 의미는 본래 자조론이 담고 있던 스스로 돕는 것에 더 가까웠으며 나아가 그러한 개인들이 서로를 돕게 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획일적인 성공의 기준이 제시되기보다는 각 개인이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예컨대 경제적 성공보다는 감정적, 인지적 성장과 발전을 중요시하고 혼자만의 성취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이루는 성공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도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혼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되려면 셀프 헬프는 자조잖아요. 자조해서 스스로 혼자 내가 나를 도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공조가 힘이죠. 서로 함께 도와야 되고 서로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손을 껴안고 이렇게 해야만 도망가지 못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공에 대한 정해진 기준과 그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물론 경제적 성공을 꿈꾸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의 단 하나의 올바른 모습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이다. 각 개인이 사회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저마다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정의하며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한국의 자기계발서 열풍을 진단하며 우리가 발견한 지향점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한국 사회 역시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